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청사 위치와 같은 이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시한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TK 행정통합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도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거센 비판 속에서도 속도전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시도 행정통합 법률안은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통합청사 위치.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 등 3개 청사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에 각각 청사를 두겠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간이 부족하고 국회 통과도 보장되기 어렵다며 청사 소재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미룰 경우 통합 후 갈등만 증폭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만드는 그걸 국회에 제출해서 주력을 내야 되는데 관공서 지금 어디 두느냐 그거 갖고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8월 말까지 안 되면 통합은 장기 과제로 넘어가고 우리는 여기에 주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경상북도는 두 곳에 청사를 두겠다는 특별 법안을 공개하며 청사 소재지 문제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할구역, 자치입법, 시군 권한 등 다른 쟁점들도 합의가 필요한 가운데 민의 확인 절차를 두고 시도 간 이견도 두드러집니다. 대구시는 일찌감치 시도의회 의결을 선택했지만 경상북도는 주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도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특별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군구와 시도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분권 특례가 요구된다는 거고요.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시도민이 충분히 수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된다.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까지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순항이 오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통합청사 문제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되는 건 아닌지 시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휴일 막바지인 어제 오후 KTX 열차가 대구 고무역 인근에서 탈선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코레일은 열차 바퀴의 발열과 손상으로 탈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에게 추가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KTX 열차가 선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열차는 계속 달렸고 그 여파로 선로 옆 뚝방에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풀들 사이 빨간 불꽃이 타오르면서 당시 상황이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어제 오후 경북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에서 탈선한 열차가 지나간 선로 옆입니다. 바퀴 긁히면서 스파크 때문에 그냥 불에 잠깐 불고 연기 잠깐 난 거. 사고가 난 열차는 이곳 고모기지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길게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바퀴 축의 발열과 손상으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는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실시합니다. 사고 여파로 KTX와 SRT 등 열차 153대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승객들은 길게는 4시간 30분 넘도록 늦은 밤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큰일 났네요. 가면은 그것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되고 있어요. 버스와 수도권 전철 임시 전동열차 등을 투입했지만 이마저도 안내가 미흡해 현장에서는 공성이 오고 갔습니다. 사고 여파는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열차 출고가 잇따라 늦어지면서 승객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주에 가는 길이었는데 7분 정도 지연됐고 30분 지연은 아닌 것 같아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코레일은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해서는 지연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했다면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한 뒤 대체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됐거나 운행 중지로 열차를 타고 경주,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승차권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또 좌석을 샀지만 입석을 이용했다면 50%만 돌려받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와 역사에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하반기 경제 흐름을 좌우할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개월 만에 2%대로 진입하면서 9월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2020년 이후 약 4년 만에 고금리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 인하는 전 세계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미국의 시장의 예상대로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국은행도 뒤따라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다만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언제쯤일지 그 시기는 불투명합니다. 가계부채가 문제인데요.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7월 전월 대비 5조 6천억 원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도권 집값 폭등, 가계부채 급등 우려로 금리를 낮추기도 쉽지 않다 보니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있지만 미국발 경기 침체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시점인데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론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이 고금리 때문에 주택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금리가 조금만 인하가 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가계 부담 이것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9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날 거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활기를 띠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경기 침체가 금리 인하와 같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주가 조정기로 이어지면서 조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포항 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지열 발전 사업을 주관한 3개 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발생 7년 만인데요. 지열 발전 사업 성공을 위해서 무리하게 물을 주입했고 사전에 발생한 작은 규모의 지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과 2018년 포항 지진으로 사망 1명, 상해 81명의 인적 피해와 회복에 수십 년이 걸리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정부 조사단 발표를 계기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지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19년 12월 연구사업 전담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7년 만에 검찰은 지열발전 컨소시엄 대표와 이사,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연구원 등 3개 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포항 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이 수리 자극에 따른 유발 지진으로 결론을 내리고도 주무부처 등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인 자연 지진인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또 5차 수리 자극 물 주입량을 320톤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톤을 주입하는 등 무리하게 수리 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부 부처와 전담기관 담당자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범대본은 손해배상 1심에서 정부 책임이 인정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의 불기소는 사건 축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규명하고 있는데 왜 그것조차도 검찰에서는 규명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의 이번 국가기관 공무원의 불기소 처분이 48만 명이 참여한 민사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포항시민과 지역 법조계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입맛도 없고 체력도 떨어져서 특히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농촌진흥청이 집중력을 높이고 컨디션 조절에 도움이 되는 국산 콩 요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콩나물을 올려 지은 밥에 양념장을 넣고 비비면 맛있는 콩나물 밥이 완성됩니다. 콩나물은 스트레스 해소와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는 가바 성분과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살짝 데친 두부면에 각종 채소와 드레싱을 곁들이면 두부면 샐러드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만들기 쉽고 먹었을 때 포만감도 들어 수험생들에게 든든한 한 끼로 손색이 없습니다. 두부엔 필수 아미노산과 이소폴라본, 칼슘 등의 성분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고3이거든요. 지금 입맛도 없고 체력도 좀 떨어졌는데 이렇게 또 콩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엄마 노릇 좀 하고 싶어요. 검정콩 두유를 연유와 함께 얼린 뒤 갈고 여기에 콩가루를 뿌리면 영양 만점의 건강 빙수가 만들어집니다. 또 건두부를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담백하고 영양가 높은 두부칩 간식이 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추천하는 국산 콩요리입니다. 콩으로 만든 요리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체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콩을 간단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수험생들에게 소개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콩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레시피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능까지 남은 시간은 80여일. 잘 먹고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컨디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 8명은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실질적인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표지석을 임의로 설치했다라며 홍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추진 중인데 이어 경북도청 앞 천년숲 광장에도 박정희 동상 건립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대구에서 출범식을 갖고 탄생 107주년인 오는 11월 14일 경북도청 앞마당 천년숲에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립될 동상은 높이 8.5m 규모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보다 더 큽니다. 추진위는 건립 비용 20억 원을 목표로 국민 모금을 진행 중이고 현재 도내에서 7억, 재경시 도민회 등에서 1억 5천만 원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자율 방역 체계에 대해 자체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 방역 물품을 확보하고 개인 방역 수칙 교육 등을 실시하며 개학 전후 3주간을 자체 방역 점검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학생 감염병 발생 동향을 파악해 각 교육지원청과 공유하며 집단 감염병 발생 학교에 대해 현장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시 30분쯤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정신병원 인근 화단에서 환자인 5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때 대구 형무소 재소자 집단 살해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자 5명의 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고 1억 6,500만 원, 모두 7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